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승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몰던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자 수입차를 또다시 절도했는데요. 차량 2대를 부수고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들의 심각한 일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정차한 차량이 출발하더니 입체 교차로를 올라타 수준급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회전 교차로에 다다르자 앞차와 간격을 유지 못해 경고음이 울리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차와 사고도 낼 뻔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이렇게 말하고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는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습니다. 결국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합니다. 이번에는 수입차를 훔쳐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범인을 잡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차량을 훔쳐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하고 또 다른 차량을 절도해 차량 2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이 열려있다는 걸 알았고 열쇠까지 내부에 두고 내린 차량이 있어 쉽게 훔쳐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제 얘기해봤을 때 어떻게 운전하냐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 거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10분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 70% 이상이 10대로 나타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했던 군평 2 지하차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통됩니다. 안전시설 보강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교통 불편에 대한 수백 건의 민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4개 차로 가운데 절반만 우선 길을 열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뒤 1년 넘게 통행이 중단됐던 오송 군평 2 지하차도.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통행이 재개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달 동안에만 37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추석 연휴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왕복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객들의 고충 해소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비상대피 시설 설치 공사 중 부분 재개통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군평 2 지하차도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6월 30일 재개통을 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상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개통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없이 여전히 시공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곧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먼저 최대 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사다리는 12.5m 간격으로 조정되고 터널 내 12개에 그쳤던 순환 인명구조함도 14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의 팔이 닿지 않는 높이에 단 2단으로 설치돼 전주 등의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됐던 핸드레일은 6단에서 최대 11단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터널 앞 설치된 사전 진입차단 시설과 전광판은 2달 전과 같이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충북도는 2달 전과 실질적으로 보강이 이뤄진 부분은 없으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빈도가 200년 빈도에도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지금 개통을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행 이후에도 공사 기간 터널의 통과 속도는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다음 달 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학교를 포함해 강원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5시 의대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전면 철회와 함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의 중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지도 주장하며 금요일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의 충북본부와 시민단체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가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지역 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충북 지역 응급 환자의 79%는 다른 지역 상급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의료 붕괴가 심각하지만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공공의료 지원 확대 방안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단양군이 지난 8일 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가운데 국제적 위상을 얻기 위한 구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다리안 계곡입니다. 18억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강 편마암과 5억 년 전 고생대의 규암이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13억 년의 간극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다리안 연성 전단대는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직 전리면이 수많은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은 사이남과 조선시대의 많은 화원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찾았다는 하서남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지질 명소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인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한 지 약 1년. 현지 시간으로 8일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앞선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종합해 살핀 결과 단양군의 지질 유산들이 국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역사,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 지질학적 요소를 유네스코 이사회 회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은 41개국 149곳. 국제적 위상은 높이면서 개발 제한이 적어 지질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이제껏 뒤바뀐 사례가 없었던 만큼 내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이사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본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추진단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추진되고 있는 청주 네오테크밸리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년 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데요. 사업 추진 또한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 청주시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며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주민동의 없는 산업단지 지정 철회하라! 청주시 오창읍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청주 네오테크밸리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책임을 결사해지 차원에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철회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오창읍 강리와 농소리, 중신리 일원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기한이 다음 달 만료됩니다. 더욱이 지난 3월 공동 시행사였던 한 민간 기업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청주시는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새로운 컨소시엄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인프라 유치는 물론 오창 지역 자족 기능 강화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경우에 그 난개발 및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 향후에 조성원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산단개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2개 민간 사업자가 서류 보완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청주 네오 테크밸리 조성을 위한 지구 지정 실무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가 장공리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가 최종 반려 처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주변의 추위 정수장과 보호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 지하 수질 오염 등 환경적 우려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대책 등이 미흡해 반려 결정했다고 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제천시와 영월군은 이번 반려 결정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8명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충청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과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퀘어 조성의 예타 면제 등의 14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던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배달 음식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시대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달부터 울주군 관광지와 야영장 등에서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UBC 허준원 기자입니다. 1m가 넘는 대형 드론이 음료를 담은 박스를 싣고 날아오릅니다. 5분 정도가 지나자 2km 떨어진 인근 야영장에 도착하더니 설치된 그물망에 박스를 투하합니다. 울주군이 이달부터 선보이는 K 드론 배송 서비스입니다. 방금 제 뒤에 있는 드론으로 배송받은 음료수입니다. 이곳에서는 음료뿐만 아니고 중화요리나 분식, 상비약까지 이런 드론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K 드론 배송 앱을 통해 주말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3kg까지 실을 수 있고 배송비는 건당 3,000원입니다. 상품을 거점에 전달하면 포장을 거쳐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정해진 배송지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배송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상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라이더분들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이제 배달이 드론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배달이 늘어날 거라서 매출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고 울주군은 작천정을 시작으로 진화 공영 주차장과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3곳에 배송 거점을 설치하고 간헐제와 설계해수욕장 등 관광지 15곳에 배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앞으로도 드론의 선두주자로서 K-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울주군은 석 달간 배송 사업을 분석해 운영 방안을 개선할 계획인데 하늘길을 여는 드론 배송이 새로운 유통체계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충북도내 4년제에 대학 12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87%에 해당하는 14,000여 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큰 의대의 경우 충북대가 수시에서 60명,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63명을 뽑게 됩니다. 전문대의 경우 수시 모집을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충북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충북경찰은 김우진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만큼 청소년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대학교와 항공기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RH포커스 그리고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어제 청주공항 RH포커스 MRO센터에서 고교 연계 취업 약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청대는 RH포커스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 맞춤 교육을 대학에서 이수한 후 RH포커스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주공고는 충북에서 항공 모빌리티과를 운영하는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번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괴산중학교는 어제 윤건영 교육감과 송인원 괴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본관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괴산중학교 새 본관은 기존 본관을 허물고 54년 만에 신축한 미래형 첨단시설로 충북교육청은 127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했습니다. 새 본관은 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중앙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음악실과 가사실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시는 서울 등 대도시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가와 업체 150여 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 행사를 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충주 시샵을 통해 한가위 기획전을 진행하고 어제부터는 탄금공원 내의 충주 시샵에서 구매자 이벤트와 한우 할인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